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산, 바로 집 한 채 아닙니까?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집이 20년 뒤 지금의 절반, 아니 3분의 1 가치도 못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투자 스토리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오래된 믿음을 정면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의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집은 곧 은퇴보험이었습니다. 월급은 작아도 집값이 올라 은퇴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래서 한국의 중산층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사라. 2000년대 초반 수도권 아파트 값은 10년 만에 몇 배씩 뛰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들에게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집값은 더 이상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고금리, 세금, 인구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벽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과 수요의 붕괴. 집값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수요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거죠. 출산율은 여전히 0.7대, 세계 최저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2030년대 후반이면 전국 인구 자체가 감소세에 들어섭니다. 누가 내 집을 사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집 한 채에 은퇴를 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노후화와 보유 부담.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규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매년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은 치명적이죠. 숫자로 보는 시뮬레이션.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평균 7%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즉, 명목상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실질 구매력은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집의 노후화로 인한 가치 하락, 보수비와 세금까지 감안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10억짜리 은퇴 자산은 실제로는 휴지 조각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랐다는 착각의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게 비싸져서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걸까요? 실제로는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 해도 그만큼 다른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도 다 올랐다면 실질적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래 유동성 리스크.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 유동성입니다. 집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야 자산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 시대에는 거래 자체가 줄어듭니다. 10억짜리 집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10억이 아닙니다. 그냥 팔리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해결 대안으로 은퇴 자산을 지키는 세 가지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배당주, 채권, 리츠 같은 현금 흐름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희소성 자산 편입입니다.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장기적 가치 보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임대소득, 배당, 이자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장기 전망 자산 패러다임의 전환. 앞으로 20년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진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효용이 있지만 가치 저장소로는 취약합니다. 주식은 성장이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채권은 안전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점점 새로운 자산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금, 원자재, 디지털이 소성 자산.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20년간 더 가속화될 겁니다. 심판의 날은 실질 구매력. 은퇴란 단순히 직장 생활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자산이 진짜였는지 신기루였는지 확인하는 냉혹한 심판의 날입니다. 집 한 채가 마지막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성벽일까요? 은퇴 자산의 핵심은 몇 평, 몇 억이 아닙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확보했는가입니다. 분산, 희소성, 현금 흐름. 이 세 가지가 인플레이션 시대 여러분의 은퇴를 지켜줄 진짜 전략입니다. 오늘도 투자 스토리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